M5 디바이스를 이용한 와이파이 비밀번호 크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와이파이 크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훑어볼 텐데요. 우리가 이제 와이파이라고 하는 용어로 더 이제 친숙하게 부르는 IEEE 801.11 이 무선 네트워크 표준에서는 다양한 암호화 방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은 거의 뭐 사용되지 않는데 WEP라고 하는 이런 방식이나 WPA, WPA2 그리고 최근에 도입된 WPA3 같이 이런 다양한 구간 암호화 방식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현재 가장 널리 사용하고 있는 이 WPA2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크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WPA2 방식에는 비밀번호 클릭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방식은 무선 단말기가 최초로 무선 AP에 공유기에 접속을 할 때 이 WPA2 초기 인증을 하기 위해서 총 4개 교환하는 이 프레임 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입니다. 4웨이 핸드쉐이크라고 부르는 이제 이 과정은 우선 이 무선 공유기 AP가 자기가 랜덤하게 생성한 이 논스 값을 단말기한테 이렇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단말기는 마찬가지로 단말기가 자기 자신이 생성한 랜덤한 값 그리고 이 AP로부터 전달받은 이 랜덤한 논스 값 그리고 맥 어드레스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와이파이 비밀번호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이 단말기와 무선 AP 간에 이렇게 통신하기 위한 비밀키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이 만든 랜덤한 값이랑 그리고 이거를 검증할 수 있는 이제 무결성 값, 해시 값 요거를 이렇게 AP한테 전달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AP는 이제 뭐 그룹키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결성 검증을 하기 위한 해시 값을 생성을 해가지고 이 정보를 이렇게 단말기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P는 관련된 정보들을 잘 받았다라고 하는 또 응답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4번의 정보를 4개의 프레임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중간에서 탈취가 가능하다고 하면은 일단 AP가 생성한 랜덤 값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클라이언트 단말기가 생성한 랜덤 값 관련된 무결성 정보 그리고 각각의 AP의 맥 어드레스 그리고 단말기의 맥 어드레스 이 정보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와이파이가 사전에 정한 비밀번호 값만 이제 무작위로 계속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떤 패스워드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제 방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비밀번호 이제 크랙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은 상당히 유용하기는 한데 한 가지 좀 단점 문제가 있습니다. 단말기가 이렇게 인증을 받는 거는 최초에 한 번 이 AP에 최초에 접속할 때만 이렇게 4웨이 핸드쉐이크를 하기 때문에 이미 단말기가 접속이 돼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이 더 이상 4웨이 핸드쉐이크 정보가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 단말기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일단 단말기를 한번 접속을 이 AP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을 끊었고 다시 접속을 시도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다시 접속을 시도할 때 이런 4웨이 핸드쉐이크 이 프레임을 탈취할 수 있도록 한번 이제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쓸 때는 뭐 디오스 패킷 같은 것들을 날린다든가 해서 뭐 단말기가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든지 이 단말기들을 일단 연결을 무효화시키고 끊어버리고 재접속을 시도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두 번째는 2018년에 그나마 이제 최근에 좀 새롭게 보고가 된 이제 RSN 정보 요소 프레임을 이 취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RSN 정보 요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선 AP의 인증 메커니즘하고 이제 알고리즘 정보 등등의 이런 것들을 전달을 하는 이런 메시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RSNI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 PNK ID라고 하는 이 식별자 요 목록들을 요 정보들을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PMK라고 하는 거는 이제 페어와이즈 마스터키. 요 PMK는 인증 정보를 캐시를 하는데 사용되는 정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무선 단말기가 어떤 특정 하나의 AP로부터 인증을 받고 연결이 일단 완료가 됐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이미 다른 AP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주변에 다른 AP가 또 다른 AP가 있다라고 하면은 사전에 미리 이렇게 인증을 받아두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무선 단말기가 내가 휴대폰을 들고 이제 이동을 한다. 다른 AP 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내가 현재 연결되어 있는 이 AP하고 멀어져서 현재 연결된 AP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져서 다른 AP 범위로 그 레인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다른 이제 가까운 내가 멀리 좀 떨어진 AP하고 연결을 끊고 가까운 AP 쪽으로 다시 연결을 하게 되겠죠. 이런 거 이제 로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로밍이 이제 발생을 하면은 그때마다 새롭게 다시 또 인증을 새로운
내 근처에 있는 새로운 AP한테 인증을 받으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게 끊김이 생기겠죠. 이런 텀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주변에 있는 AP들한테 인증을 받아두면은 일종의 이런 인증 캐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끊기는 거를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지하철 같은 데서 보면은 이제 통신사 이제 와이파이에 일단 연결이 딱 되어 있으면은 내가 칸을 이동을 해요. 지하철 그 차량을 다른 칸으로 이동을 하더라도 이제 거의 네트워크 와이파이가 끊긴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의 느끼지 않고 다른 AP에 바로 연결이 되는 게 바로 이런 PNK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변 AP에 이런 인증을 사전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RSN 정보 요소에는 이런 PNK 이제 식별자 목록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 PNK 식별자를 이용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앞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비밀번호를 무작위로 계속 대입을 해가지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크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최초의 4웨이 핸드쉐이크, 최초 접속 시에 4웨이 핸드쉐이크를 이용하는 방식이나 아니면은 이런 RSN 이런 정보 요소에 포함되어 있는 PNK 식별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크랙을 하는 이런 방식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으로 예전에는 이 와이파이 크랙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툴들을 이제 이용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 에어크랙 스위트라고 하는 이런 툴킷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에어크랙 스위트에는 어떤 무선 프레임들을 모니터링하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이런 캡처, 뭐 비밀번호 해독, 뭐 등등등 이런 각각의 역할들을 하는 이런 이제 툴들을 이런 프로그램들이 하나의 세트로 이렇게 스위트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크랙 스위트 같은 경우는 칼리 리눅스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파이 크래킹을 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레딧에서 재미있는 이런 글들이 좀 올라온 거를 봤는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어크랙 같이 이렇게 와이파이 크랙을 하기 위해서는 PC에 이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했는데 PC 프로그램이 아니라 M5 스택 요 ESP 칩셋을 이용을 한 개발 보드 이거를 가지고 PC를 들고 다니면서 PC에 무선 랜 카드로 이렇게 패킷을 수집을 하고 여기 해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M5 스택이라고 하는 소형 단말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일체형 IoT 개발 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패킷을 수집을 하는 이런 이제 프로젝트가 소개가 됐었습니다. 이게 뭐 갈릴레오라고 하는 유저가 기터브에다가 이 M5 스택을 이용한 와이파이 크래킹 소스를 이렇게 공개를 해서 이거를 이용을 해서 패킷을 수집하는 그런 시연을 한번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5 스택이라고 하는 단말기를 이용하는 방식이 사실은 PC를 이용하는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상당히 심플한데 이런 이제 와이파이 연결 구간에서 와이파이 이제 프레임을 이 M5 스택이 수집을 해가지고 이런 인증 정보가 포함된 프레임을 만약 발견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프레임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그 중에서 포이 핸드쉐이크나 아니면 RSN 정보 요소나 이렇게 인증과 관련된 이제 프레임을 내가 탈취를 하게 되면은 그걸 감지하게 되면은 그거를 SD 메모리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렇게 저장된 프레임 정보를 뭐 이제 와이어샤크 같은 이런 이제 덤프 툴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SD 메모리에 저장되기 때문에 이걸 PC에 옮겨가지고 실제 패킷 내용을 본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크래킹 툴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 와이파이 패스워드를 이제 복원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상당히 하는 일은 심플해요. M5 스택이 뭐 특별하게 뭐 다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ESP32 칩셋 같은 경우가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이런 이제 기능들을 내장하고 있는 이런 이제 개발보드 칩셋이기 때문에 이렇게 와이파이 프레임을 이렇게 수집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M5 스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무선 공유기에서 인증 정보, 인증 프레임 정보를 캡처를 하고 그리고 이제 PC로 옮겨가지고 관련된 프레임 내용과 패스워드 크랙을 하는 부분들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이제 M5 스택인데 이렇게 화면에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조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AP 명칭이 나와 있고 그리고 보이는 이제 AP 뭐 채널이나 아니면 AP 지금 나오고 있는 개수 그리고 내가 지금 캡처한 패킷 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SD 메모리가 이렇게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옆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뭐 노란색, 초록색, 빨간색, 하얀색 이렇게 측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초록색으로 좀 0으로 되어 있는 표시가 인증 패킷을
캡처를 한 개수인데 현재는 카운트가 빵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을 수집을 하면서 혹시 이제 인증 관련된 이런 프레임들이 지나가는지, 그래서 만약에 인증 관련된 프레임을 내가 감지를 했다라고 하면은 저게 이제 숫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인증 정보의 초록색에 이제 4개가 이렇게 카운팅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인증 관련된 패킷들을 이렇게 캡처를 했다라는 의미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이제 PC로 옮겨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좀 SD 메모리가 현재 좀 들어가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SD 메모리를 잠깐 비활성화 시키고 눌러서 비활성화 됐으니까 여기서 SD 메모리를 꺼내서 이 SD 메모리를 PC로 옮겨가지고 패킷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 메모리를 이제 PC로 옮겨왔는데요. 요 패킷이 이렇게 저장이 된 거를 볼 수 있고요. SD 메모리에 저장된 이제 패킷 내용들을 와이어샤크를 열어가지고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렇게 SSID가 브로드캐스트로 해가지고 이 AP에서 보내는 SSID를 주변에다가 브로드캐스트로 보내는 패킷이 프레임 하나 잡혀 있고, 그리고 보면 좀 메시지가 총 4개의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4개의 메시지가 바로 포웨이 핸드 쉐이크를 하면서 전달된 그런 메시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 보면은 지금 AP로부터 이렇게 단말기한테 정보들을 보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논스 값, 여기 AP가 랜덤하게 생성한 이런 랜덤한 값을 단말기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받은 이후에 단말기는 다시 또 AP한테 응답을 주게 되는데,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단말기도 자기가 랜덤하게 생성한 이런 논스 값을 보내게 되고, 그리고 추가로 이렇게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값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이미 이 상태에서 비밀키는 암호화 통신을 하기 위한 비밀키는 생성이 된 거죠. AP로부터 받은 논스 값이랑, 그리고 AP 맥 어드레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단말기 맥 어드레스, 자기가 생성한 이 논스 값, 그리고 키 값, 그 비밀번호, 요 페어와이즈 키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미 비밀키를 생성한 상태에서 이렇게 무결성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값과 자기 자신이 생성한 랜덤한 값을 AP한테 전달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P로부터 다시 한번 관련된 응답을 받은 이후에 마지막으로 정상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응답 정보, 액놀로지 정보를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총 4번의 정보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이 패킷을 이용을 해서 이제 크랙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선 이 피캡, 요 와이어샤크에서 이용한 이 피캡 파일은 이거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지는 못하고요. 이거를 해독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컨버팅을 해야 됩니다. 한번 컨버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칼리 리눅스를 실행을 해가지고 요 지금 피캡 파일을 우리가 필요한 형태로 크랙할 수 있는 이제 HCCAP X라고 하는 형태로 변환을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0.pcap이라고 하는 파일이고요. 캡도 HCCAP X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pcap이 아니라 크랙할 수 있는 HCCAP X 파일로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WPA 방식의 이렇게 패킷들이 변환이 됐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0.hccapx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환이 된 hccapx를 해시캣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로 이제 크래킹을 이제 무작위로 계속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을 하면서 이렇게 좀 패스워드 크랙을 하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캣 프로그램은 몇 가지 옵션들을 줘야 되는데요. 일단 M이라고 하는 옵션은 이거는 이렇게 알고리즘 종류, 지금은 WPA 방식의 알고리즘들을 해싱하는 해싱 값을 크래킹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해당하는 알고리즘 옵션 값인 2500을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독하는 방식은 뭐 이제 사전 이제 딕셔너리 어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무작위 공격, 이제 무작위로 대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하는 무작위, 그래서 A라는 옵션은 이제 브루트포스를 뜻하는 3번을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파일명, 내가 크래킹을 하려고 하는 대상 파일,
주면 되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옵션으로 자릿수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비밀번호를, 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사전에 미리 8자리 숫자로 패스워드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8자리 숫자를 이렇게 자릿수를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자리 디시멀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해서 8자리 숫자다. 8자리 숫자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대입을 한다. 이렇게 해서 크래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타트가 됐고요. 브로드포스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지금 계속 무작위 대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사실 이 브루트포스 방식이기 때문에 이 CPU 성능에 따라 가지고 이게 빨리 결정이 얼마나 빨리 크래킹할 수 있냐가 결정이 되겠죠. 현재 상태를 요 S를 누르면은 현재 진행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S를 누르면은 현재 진행되는 상태들, 해시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WPA에 대해서 크래킹을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예상 시간이 지금 19초가 경과를 했는데, 예상 시간이 4시간 54분, 거의 5시간 지금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 상태로 그대로 쓰기는 어렵겠네요. 제가 지금 라이젠 3400 칩셋이 CPU가 탑재되어 있는 PC에서 하는데,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칼리 리눅스를 지금 윈도우 하위 시스템으로 지금 돌리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컨테이너 가상화로 돌아가는 리눅스다 보니까 좀 속도가 상당히 느린 것 같고요. 요거를 컨테이너 말고 그냥 윈도우에서 좀 바로 좀 돌려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중단을 하고, 지금 CPU 돌아가는 소리가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CPU가 돌아가는 소리가 좀 들리고 있는데요. CPU가 지금 거의 100% 지금 풀로 다 사용을 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속도로는 일단 안 될 것 같고, 일단 중지를 시키고요. 그럼 윈도우에서 직접 해시캡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서 크래킹을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8자리 숫자로 된 파일을 이렇게 크래킹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실행이 되고 있고요. 얘도 상태를 한번 지금 보면은, 지금 얘는 시작한 지 한 7초가 경과했는데, 예상 시간이 21분 이 정도가 되는 게 맞죠. 총 8자리 숫자에 대해서 계산하는데, 지금 모든 8자리 숫자에 대한 경우의 수를 계산해 보는 게 한 21분 정도가 지금 예상이 되니까, 아까 그 컨테이너 가상화가 돼 있는 리눅스에서 돌렸을 때는 거의 한 5시간 정도, 이 정도가 예상 시간이었는데, 지금은 한 21분 정도로 직접 돌리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이렇게 연산이 되고 있고요. 실제 CPU 점유율도 한 15%, 17% 정도 상당히 좀 낮게 양호하게 가고 있고, GPU도 충분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컨테이너 가상화로 이렇게 돌리는 게 상당히 좀 오버헤드가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아마 좀 잘은 몰라도 지금 이쪽에서 아마도 지금 칼리 리눅스에서 아마 GPU를 사용하는 게 아마 제대로 이거를 활용을 좀 못하고는 설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윈도우에서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돌렸을 때는 사실 빠르게 실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이 시간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크랙이 완료가 된 거를 볼 수 있고요. 지금 해시캣을 이용해 가지고 크랙이 완료가 됐고, 시간이 한 4분 한 47초, 5분이 좀 안 되게 소요가 됐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정했던 이 비밀번호가 와이파이에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와이파이 세팅해서 설정을 했던 게 01234567, 이렇게 0부터 7까지 8개 숫자를 세팅을 했는데, 그대로 사진 정보를 좀 보게 되면은 관련된 정보가 AP 이름인 해시 AP가 나와 있고, 비밀번호 01234567를 찾아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0부터 7까지이기 때문에 숫자로만 조합이 돼 있어서 좀 간단하게 좀 빨리 찾은 편이고요. 근데 만약 맥시멈 걸렸다고 하더라도 한 8자리 정도 숫자의 조합이라고 하면은 한 20분 정도 정도 언저리면은 이
비밀번호, 와이파이 비밀번호에 이제 크랙이 가능합니다. 근데 정보들이 모두 다 완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좀 시연을 해봤는데 M5 스택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패킷을 캡처를 하는 인증 패킷들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한계점들은 확실히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일단 첫 번째로 이 M5 스택 자체가 2.4GHz 주파수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 이제 5GHz들을 지원하는 AP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크랙 가능한 이제 무선 AP가 상당히 한정적이다. 2.4기가 대역만 이렇게 캡처를 하는 게 인증 정보를 가지고 오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한계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별도로 크래킹 툴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M5 스택이 이제 모든 패킷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리고 변환까지 해주고 크랙까지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와이파이 정보를 인증 정보를 수집하는 용도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패스워드 크랙을 하기 위해서는 M5 스택에서 이제 가지고 온 이 패킷들을 다시 PC로 옮겨가지고 크래킹하는 이런 과정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한계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M5 스택을 이용하는 것 자체의 이제 단점은 아니긴 한데 이 WPA 방식의 인증 패킷을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뭐 딕셔너리 어택이나 아니면 브루트포스나 결국엔 무작위 대입의 패스워드 크래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비밀번호를 충분히 길게 한다고 하면은 복잡하게 비밀번호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크래킹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현실적인 부분들이 한 8자리 이내의 숫자로 설정을 한 경우들, 와이파이 이제 비밀번호를 전화번호로 뭐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간단한 숫자로 된 한 8자리 정도라고 하면 현실성이 있지만 복잡하게 뭐 영문자라든가 아니면 특수문자라든가 뭐 대소문자 이런 뭐 숫자까지 조합을 해가지고 뭐 10자리 이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현실적인 크래킹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무선 AP에는 비밀번호를 일단 길고 복잡하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